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숙취 음료 한 잔 하고 출근하려고요. 역시 숙취 해소 음료에는 kup가 최고지. 계산 좀 해주세요. 역시 계산 직후 먹는 kup가 최고야.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재무그룹 세무담당 김태훈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무하면은 굉장히 업무 로드가 강하고 이제 힘들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SK텔레콤의 세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주 80시간이라는 제도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여유롭게 출근해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80시간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2주 동안에 80시간만 근무 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은 금요일에는 출근을 안 해도 되고 휴가를 내지 않고도 2박 3일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여행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네, 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전표 검토 업무를 먼저 하고 있어요. 전표라는 게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업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일정 개수의 전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땡스레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땡스레터는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세무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상무님께서 그 땡스레터를 읽어주고 그 땡스레터를 받은 구성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 지윤 청년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세무 담당에서 부가세 파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전사의 사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기준을 정하거나 사업 구조를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깊게 알지 못하고서는 해당 사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해당 사업을 깊게 이해해야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상대할 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입사해서 세무를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세무를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일과 인강을 병행하면서 세무 지식을 쌓았습니다. 다행히 SK텔레콤은 1년에 100만 원씩 직무와 관련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뭐든지 배우길 좋아하고 자기개발에 힘을 쓰는 분이시라면 꼭 SK텔레콤에 입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점심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보려고요. 요즘 을지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을지로에 오셨는데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가게 카운터 뒤에 50년 전통의 할머니 액자가 그려져 있다면 거기가 바로 맛집입니다. 여러분도 꼭 입사하셔서 을지로 맛집 순례 다녀보세요. 그럼 안녕. 와, 드디어 해장이다. 네, 김태훈님 해장 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에는 SK텔레콤 재무직무 선배사원 박용균님 모시고 지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더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재무 파트를 기다려 오셨을 지원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회계모듈 박용규입니다. 입사 12년 차고 마케팅 비용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은규님, 뭐 예상하셨겠지만 앞서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5글자, 5G 시대에 맞춘 오자 토크입니다. 자, 오자 토크인데 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재무직무는 5글자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미리 생각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까 앞에 촬영하시는 거 보고 네. 저도 미리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 재무직무는 학습 능력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학습 능력 값. 이게 뜻이 어떤 뜻인가요? 학습 능력 값. 네.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 재무 업무는 한 번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재무 업무는 재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업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 또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기업 회계기준, 세법 등 수시로 바뀌는 방대한 재무에 관련된 지식들을 빠르게 배우고 습득하면서 우리 회사의 재무에 잘 적용해내고 있습니다. 네, 참 용규님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을지 참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원자분들께서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직무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무그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최적의 재무 구조를 구축하고 또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고객의 니즈와 경쟁 환경이 굉장히 급격히 변하면서 기업 환경도 이에 따라 불확실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무적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재무그룹은 회사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요즘은 기업 환경이 수시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재무그룹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재무 분야 역시 ICT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지원자분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 함께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규님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전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이런 전공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직무는 상경계열만 지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용규님 실제로 이런가요? 아무래도 이건 자격 요건 때문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자격 요건상으로는 상경계열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지원자분이 재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꾸준히 학습할 의지만 있으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공이 상경계열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자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재무그룹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만 보더라도 상경계열 이외에 법학, 어학, 그리고 심지어는 공학까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무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적 지식보다 중요한 건 이 영역에서 누구보다 우수한 전문가가 되겠다 하는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용규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용규님 말씀대로 자격 요건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재무 지식이 있다면 전공에 상관없이 좀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 이후에도 재무에 대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아마 이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질문은 아마 재무 분야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KRCPA, ARCPA 같은 자격증이 없는데 전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자세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용규님, 현업에 있는 어떤 선배 사원의 입장으로서 이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재무그룹에는 여러 명의 회계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즉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준비하는 SK텔레콤의 신입사원에게는 경력직 회계사 수준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PA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물론 큰 도움은 되겠지만 학부 수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재무적 지식과 관심,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무 업무를 현업에서 하고 있는 선배로서 생각하기에 그 이상의 전문 지식은 실무를 해나가면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원 분야를 막론하고 전공이나 또 자격증 같은 부분이 불이익이나 감점으로 작용을 할까봐 상당히 불안해하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용 담당자로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감점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본인의 강점과 역량에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포커스를 두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SK텔레콤의 재무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전문적으로 드려야 지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SK텔레콤의 재무 조직은 회계, 세무, 자금, 에셋 매니지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속해 있는 회계 모듈은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 담당은 법인세, 부가세 등 제세신고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자금 모듈은 중장기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채 발행, 자금 출납 등 업무를 통해 최적의 재무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셋 매니지먼트 모듈은 전사의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회사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용규님 말씀을 통해 듣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재무 그룹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재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 여러분들은 재무 직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이 재무라고 하면 사실 챙길 서류가 많고 좀 야근도 많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말씀드려볼게요. SK텔레콤 재무 직무는 야근이 많은가요? 그리고 업무 문화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재무그룹은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계 모듈의 경우 저희 회사가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무 담당의 경우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기에, 또 자금 모듈은 회사채 발행, 또 전사 보험 갱신 시즌에 야근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무그룹은 바쁜 시즌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등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그룹의 업무 분야는 한마디로 프로들의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책임 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또 혹시 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재무그룹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 내에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네, 정말 재무직무하면 막연하게 그냥 좀 빡셀 것 같다, 정말 야근이 많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시즌성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용기님, 근데 정말 재무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재무 직무는 각종 기준과 규정에 의거해서 숫자를 다루고 또 금전을 관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특성에 맞게 윤리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그리고 외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재무적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 역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어려웠나요? 재무적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 네, 아닙니다. 그런 깊은 사고도 정말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무 분야는 좀 전문 지식이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지레 겁먹기 쉬운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용기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SK텔레콤 T커리어 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영상을 보면서 SK텔레콤 재무직무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박용규 선배 사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아주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테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 5 시대에 맞춘 오지는 오자토크 시간입니다. 자, 용규님의 센스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자연스러웠네요. 첫 번째 오자토크 질문입니다. 용규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후배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5글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골든벨을 보는 듯한 네. 참 힙하게 써주셨네요. 네, 한번 공개해 주세요. 케미 대폭발. 네. 이게 대충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재무 업무는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부서 또 선배, 후배들과 이제 일하더라도 이렇게 케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동료, 후배와 일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소통 능력, 그리고 저에게는 없는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규님 센스는 이미 뭐 넘쳐 흐르신 것 같네요. 케미 대폭발. 네. 지원자분들 미래에 선배가 하시는 말 잘 들으셨죠? 케미가 대폭발해야 된답니다. 네, 용규님께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배님들께 5글자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케미가 대폭발할 만한 5글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말인데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 어떤 가사 같은데요. 네, 한번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본인 스스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이제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 겁먹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센스가 대폭발하는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원자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재무직무에 필요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크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규님에게 SK텔레콤이란 엠모 방송에서 많이 쓰는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네. 네. 정년까지 고. 네. 어떤 뜻인가요? 뭐 저희 재무 그룹에는 이제 경력으로 입사하신 분들도 좀 있으신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SK텔레콤은 직장인의 종착지다. 저도 완전히 동감하고 또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SK텔레콤은 회사와 또 개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사와 함께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정말 애사심이 돋보이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센스 넘치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자토크를 하는 동안 지원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들 살펴보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자, 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무직무에 배정받으시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재무직무에 처음 배정받고 나서 어려움은 사실 업무에 대한 낯설음입니다. 왜냐하면 재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좀 이걸 실제로 이제 업무로 녹여내는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업무에 적용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스스로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선배들에게도 물어보면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물어보면 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배들과 함께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직무라고 하더라도 사실 입사하고 나면 어떤 직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당황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책임지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선배님들 또 용규님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재무직무에 있으려면 단순한 업무가 많아서 쉽게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과연 쉽게 지루해지는 업무들이 많나요?
이게 저희 재무 업무는 이제 단순히 오퍼레이션 업무도 있지만 그런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팔로우하다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이제 김태훈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사실 재무라는 것들이 어떤 전표를 검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사업의 기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직무가 단순한 업무를 팔로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부서보다 재무부서는 보수적이지 않나요? 이런 업무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부서보다 더 보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부서는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연령대도 조금 젊은 편이고 또 사람들이 좀 오픈 마인드와 또 그런 지금 현재 구성하고 계신 선배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수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보수적입니다. 업무는 저희는 재무 업무와 또 숫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좀 보수적이지만 저희 구성원들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런 뭐 업무 회사의 그런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재무직무에서 수행하는 업무 형태랑 또 이제 R&R 상으로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직무이긴 하지만 사실 업무 환경이라든지 업무 분위기는 충분히 유동적이고 그러니까 브이로그에서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구성원들 간의 땡스레터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아주 좋은 문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을 조금 살펴보면 네, 마침 이런 질문이 역시 나온 것 같아요. 자격증이 그럼 없다면 학교 수업 등으로도 재무직무에 대한 역량을 어필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런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도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뭐 학교 수업도 좋고 뭐 다른 학원 수업도 좋고 뭐 인강도 좋고 재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재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런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다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투자나 기업가치 평가 이런 업무도 재무부서에서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투자나 기업가치 평가 등의 업무는 사실 저희는 이제 투자나 기업가치 평가 등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이제 그 부서 역시도 이제 재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재무부서에서 그거를 전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것들이 재무직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업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티커리어 라이브에 오시게 된 소감은 좀 어떠세요? 이런 데 나와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또 지금 SK텔레콤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제가 옛날에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예전에 SK텔레콤 입사 준비하던 생각도 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제 업무에 몰입하고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또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었는데 와, 오셔가지고 또 이런 또 지원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용규님 덕분에 SK텔레콤 재무징부를 준비하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박용규님의 재무직무 소개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커리어 라이브에서 준비한 마지막 직무는 바로 HR 직무인데요. 가장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